안녕하세요. 인천에서 사업하고 있는 엔젝타 다이아몬드 김기복 IBO입니다. 제 얘기를 다 해가지고 성공 스토리 안 해도 될 것 같아. 근데 이거 괜찮나요? 이거 두바이에서 찍은 건데 멋있게 나왔길래 찍었어요. 저는 얼굴이 안 나오면 멋있더라고요. 그게 멋있지 않나요? 왜냐면 이 기럭지는 되거든요. 그래서 참 멋있어서 얼굴 안 나온 김에 올려봤어요. 네, 저는 요즘 영화나 드라마 같은 거 보면은 막 이렇게 과정을 설명하면서 이렇게 반전이 있었다 이런 것도 있지만 어떤 거는 결과를 딱 내밀고 과거로 돌아가서 왜 그렇게 됐는지가 나오는 게 있잖아요. 그래서 그걸 보면서 저도 한번 그렇게 반대로 한번 해봐야 되겠다 그런 생각을 했어요. 보시면 그냥 요거 한 장에 좀 약간 현재가 느껴질 것 같아요. 그래서 10년 만에 태어난 아이고요. 저희 첫째 아들이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야, 너는 좋겠다. 태어나자마자 금수저라. 좋겠다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 약간 세뇌 교육을 해요. 저희 첫째가 둘째한테 말도 못하는 애한테 세뇌 교육을 하는데 나중에 커서 형한테 막 형 물건 부시고 이러면 안 된다. 형은 이래봬도 가난을 겪었어.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진짜로 그런 세뇌 교육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야, 그런 얘기 안 해도 된다. 근데 솔직히 말씀을 드리면 저희 아들이 좀 그 어렸을 때 기억을 많이 해요. 그래서 그 참 가정교육이 필요 없다. 어떻게 보면요. 정말 내 아이가 말을 더럽게 안 들어. 그렇게 생각하신다면 가난을 한번 겪게 해주세요. 정말로 뛰어난 아이가 됩니다. 지나가다 친구를 한 명 집에 데리고 왔는데 그 친구가 되게 어떤 좀 이거는 좀 짜증나긴 하는데 두바이에서 제가 장난감을 하나 사왔는데 그 친구가 너무 부러워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친구한테 줘버리더라고요. 그래서 야, 아무리 그래도 그걸 주냐. 아빠가 12시간 날아갔다 와서 사준 건데 그랬더니 저 아이가 옛날 우리 집처럼 살아 이러더라고요. 근데 쟤는 아빠도 없어. 그러면은 인생이 역전될 수 있는 가능성이 없어. 이때 아니면 언제 갖고 놀겠어? 저 장난감? 그러니까 주자. 이런 거예요. 괜찮은 거 아닌가요? 그래서 속이 깊은 아이로 키우고 싶으세요? 가난을 한번 겪게 해주세요. 그러면 엄청 속이 깊어집니다. 그럼 과거로 한번 돌아가 볼게요. 제가 어렸을 때 사진을 찾다가 참 신기한 것도 찾아냈고 좀 다시 인생을 되짚어 보면서 또 한 번의 저한테 동기부여가 되더라고요. 제가 처음에 초등학교 1학년 때 저희 집이 쫄딱 망했어요. 쫄딱 망해서 지금 제가 그 125만 원은 별거 아니더라고요. 옛날에 보니까 저희 아버지가 이제 그 무보증 방 있잖아요. 근데 거기에 처음 제가 기억이 나서 다시 한번 찾아간 적이 있는데 원룸에 4식구가 살았어요. 근데 이렇게 벽이 닿아요. 제 손에. 이렇게 양팔을 뻗으면. 거기에 살았는데 그게 알고 봤더니 연탄 넣는 데였더라고요. 그러니까 거기에서 살았어요. 그러니까 제가 어떻게 해요? 준비물 못 싸가죠. 선생님한테 맨날 혼나죠. 도시락도 반만 싸가야 돼요. 반만. 그때부터 약간 눈치 없는 척을 했어요. 어떤 한 분이 그걸 알아보더라고요. 저를. 다른 사람들은 제가 눈치 없다고 생각하는데 그 사람은 알아보더라고요. 눈치 없는 척하기 힘들지 이러더라고요. 근데 제가 어렸을 때부터 눈치를 보고 살았어요. 왜냐하면 남의 손에 컸으니까. 이제 힘들다 보니까 고모 손, 할머니 손 이렇게 키운 거예요. 그러니까 저희 형은 워낙 철이 일찍 들어가지고 너무 뭐라 그럴까요? 애어른 같은 거야. 근데 저까지 같이 애어른 행동을 하면 우리 둘 다 굶어 죽겠다 이런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약간 문외아처럼 행동했어요. 고모가 오랜만에 영덕대게를 가족들 다 먹이려고 20마리를 삶았습니다. 근데 그거 언제 먹어보겠어요, 저희가. 제가 혼자 저희 형이랑 둘이 20마리 다 먹었어요. 근데 우리 형은 야, 안 돼 이러는데 먹어, 괜찮아, 애들은 먹어도 된다 그랬어, 먹어 이랬어요. 20마리 다 먹고 일주일 동안 배부르더라고요. 저는 그런 삶을 살았어요. 그러다 보니까 초등학교 3학년 때부터 제가 돈을 안 벌면 준비물 하나도 못 사가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저기를 떠돌아 다닙니다. 알바를 구하려고. 누가 써주겠어요, 초등학교 3학년짜리를.
안 써준 거죠. 근데 한 곳에서 야 이거는 한번 해봐 5,000원 줄게 이런 거예요. 그게 타이어 회사였어요. 타이어. 이거 아세요? 옛날에는 그 차 문 여기 바로 위에다가 딱 붙이는 스티커를 줬어요. 그거를 기술이 생기더라고요. 해보다 보니까 어떻게 생기냐면 잠바를 일부러 비닐 같은 걸 입어요. 여기다가 다 뜯어놔요. 다 붙여놔. 그 스티커를. 왜냐면 뛰기가 너무 힘들어요. 겨울에 특히 장갑 꼈는데 여기다 싹 뜯어놔요. 지나가면서 다 붙이는 거예요. 이렇게 지나가면서. 그러면서 머리 좋았죠. 붙이고 제가 생각을 한 게 얘는 차에만 붙이면 되잖아. 그러면 아파트 같은 데를 들어가서 차에 붙이고 아파트를 타면 2배로 벌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한 거예요. 그래서 린나이 보일러를 찾아갑니다. 전단지 알바를 구한대요. 그래서 써달라고 했더니 안 써준대요. 그러면은 일주일 동안 무료로 써보고 괜찮다 싶으면 써라. 이렇게 한 거예요. 근데 일주일 동안 엄청 열심히 붙이고 밑에 내려와서 차한테 붙이고 위에서는 전단지를 붙였어요. 어떻게 붙였냐면 이렇게 붙이는 거죠. 근데 중요한 거는 엄청나게 전화가 많이 왔나 봐요. 그 린나이 보일러 사장님이 고용하겠다 이런 거예요. 근데 왜 이렇게 많이 전화가 어디서 왔냐 이랬더니 경비 아저씨한테 엄청나게 전화가 왔다. 어떤 새끼가 도배를 하고 다닌다. 잡아와라 이렇게 된 거예요. 그래서 얘가 성실하구나. 그럼 붙이는 방법을 알려주면 하겠다. 그런 생각에 제가 초등학교 3학년 때부터 5학년 때까지 2년 동안 린나이와 전속 계약을 맺고 월급을 40만 원씩 받았어요. 그러니까 괜찮죠. 그래가지고 애들이 내가 부자인 줄 알았어요. 왜냐면 나 나이키 신고 다녔거든요. 알바비 벌어가지고 나이키 신고 나머지 엄마 주고 한 달에 하나씩 내가 사고 싶은 걸 샀어요. 한 달 사고 나머지 엄마 주고 이랬어요. 그래서 20살 때 저희 어머니한테 돈을 많이 줬는데 저희 어머니가 다 까먹었더라고요. 근데 어쨌든간 중요한 거는 저는 약간 좀 문해예요. 문해인 척 하다 보니까 문해가 된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세월을 걷다 보니까 네트워크를 그나마 좀 잘하는 사람이 된 것 같아요. 느낌이. 네트워크는요 어떤 그 특별한 능력을 갖는 게 아니고요. 약간 문해처럼 해줘야 돼요. 그래서 저희가 제 파트너한테 항상 하는 말은 나사 2개만 빼라. 근데 태어날 때부터 나사가 2개 빠진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 사람들한테는 하나 쪼여줘요. 그런 사람들한테. 왜냐면 너무 헐렁헐렁하면 이렇게 걸어다니거든요. 이러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조금 쪼여줘요. 그리고 이렇게 뉴서울 아파트를 뿌렸어요. 뉴서울이랑 옆에 있는 금호 아파트를 엄청 뿌렸어요. 그래서 저는 이때 너무 재밌는 거예요. 너무 재밌지 않나요? 너무 재밌는 거예요. 근데 제가 이때 약간 공포증이 생겼어요. 무슨 공포증이냐면 어느 날은 제가 약간 할당량이 주어지면 해야 되나 봐요. 근데 그날에 욕심을 부려서 제가 10,000부를 더 갖고 온 거예요. 근데 이걸 뿌려야 되는데 시간이 없는 거야. 그래서 12시까지 뿌린 적이 있어요. 근데 그 아파트 밤에 특히나 이런 고급진, 그때는 고급진 아파트였거든요. 고급진 아파트는 9시면 불이 다 꺼져요. 근데 그 밤에 뿌리는데 어느 날 딱 내려갔는데 불이 안 켜지는 거예요. 이거 왜 이러지? 고급 아파트에 왜 불이 안 켜져? 막 이렇게 했는데 안 켜져요. 그리고 내려왔어요. 근데 안 켜지니까 더듬더듬해서 내려왔어요. 딱 내려왔는데 불이 딱 켜지는 거야. 너무 무서운 거예요. 그래서 내가 다시 올라갔더니 불이 꺼져. 막 이렇게 했는데 안 켜져. 다시 내려갔는데 불이 딱 켜져. 뭐지? 하고 그때부터 약간 귀신을 무서워했어요. 진짜예요. 제가 그래서 너 건달한테 맞을래? 독방에 혼자 있을래? 그러면 저 건달한테 맞겠다 그래요. 너무 무서운 거예요. 그때부터 약간 귀신, 그러니까 어두운 데 혼자 못 다녀요. 어두운 데를. 약간 무서움증이 생겼어요. 그리고 혹시 여기 노약자나 임산부나 뭐 심장이 약하신 분 계신가요? 지금 있어요? 놀래면 막 죽어? 그렇죠. 그러면 지금 약간 여름이 다가오고 있잖아요. 그래서 낭랑 특집을 하나 준비했어요. 낭랑 특집. 오케이, 알겠죠? 불 좀 잠깐 꺼주시겠어요? 제가 중학교 때 이거 불법이었는데 그때는 되게 불법이었어요. 난 근데 불법인 줄 알아요, 중학생이? 모르잖아요. 어떤 대학생이 왔는데 저한테 시체를 한번 닦아보겠냐고 하는 거예요. 시체를. 그래서 내가 그걸 왜 닦아요? 이랬어요, 내가. 근데 35만 원을 주겠대요. 야, 솔깃한 거예요. 야, 닦아볼까? 35만 원 닦아볼까? 그랬어요. 그래서 친구랑 둘이 갔는데 안 된대요.
혼자 들어가야 된대요. 그리고 소주랑 중학생한테 소주랑 오징어를 주고 문을 잠궜어요, 밖에서. 방법은 알려줬어요. 닦는 방법은 너무 세게 닦이면 껍질이 벗겨지니까 안 되고 손톱 다 잘라줘야 되고 발톱도 다 잘라줘야 된다. 너무 무서운 거예요. 그래갖고 그 중학교 때 원래 그 전부터 소주는 먹었어요, 몰래. 그래서 중학교 때 딱 중3 때였어요. 소주를 그냥 벌컥, 너무 무서우니까 벌컥 마셨어요. 제가 제일 싫어하는 게 뭐라고요? 귀신. 근데 얘는 시체잖아. 괜찮을 거야. 근데 이게요, 봐봐요. 이쁜 여자를 그 맡길까요? 35만 원 주고? 죽은 이쁜 여자를? 안 맡깁니다. 누굴 맡기냐면 노숙자들. 더러워 죽겠는 애들, 막 못 만지는 애들, 막 부패된 애들을 맡겨요. 근데 되게 신기한 게요, 이 시체를 이렇게 닦다 보면은 이렇게 배 부분을 이렇게 닦을 때가 있어요. 배 부분을 딱 닦을 때 시체가 갑자기 빡! 됐어요. 다시 켜주세요. 이렇게 일어날 때가 있어요. 이렇게 일어날 때가 있어요. 그게 왜 그러냐면 저 그때 걔랑 눈 마주치고 기절했거든요. 근데 왜 제가 왜 살아났냐 이랬더니 그 얘기를 하는 게 노숙자들이니까 가스가 많이 찬대요. 그러니까 배에서 부패돼서 가스가 많이 차니까 네가 자꾸 배를 누르니까 나올 구멍이 없으니 입으로 나오면서 일어나는 거래요. 근데 일어날 때 봐봐요. 이렇게 하고 안 일어나요. 이렇게 하고 안 일어나고 얘처럼 일어나요. 왜냐면 가스가 나와야 되잖아요, 입 밖으로. 하고 일어나요. 와, 너무 나 그때부터 못 닦겠는 거예요. 근데 알죠? 대학생들, 돈 많은 대학생들 아니에요? 의대생들 보면. 그러니까 50만 원 주겠다, 60만 원 주겠다, 70 계속 올라가니까 제가 어디서 커트라인이 걸렸냐면 제가 굉장히 사고 싶었던 물건이 있었는데 60만 원을 주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딱 갔어요. 근데 이게 덮어 있거든요, 이렇게 맨 처음에. 근데 웬일로 여자야? 호기심 그때 왕성할 때 아니에요? 그러니까 웬일이야 이랬는데 제가 밑에 걷자마자 기절했어요. 손목 하나랑 발 위 없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내가 이러다 내가 죽겠다. 다신 안 해야 되겠다. 내가 이러다 심장마비로 죽겠다. 그래서 그 다음부터 못했어요. 안 했어. 근데 내가 이런 것까지 해봤어요. 왜냐하면 진짜 그냥 돈이 필요했어요. 저한테는 돈이 필요했어요. 돈. 저는 그래서 고등학교를 졸업하자마자 취직을 했어요. 취직을 했는데 졸업하기 전에 취직해요. 정석항공고는 2학년이 끝나고 3학년 1년 내내 취직을 할 수 있어요. 근데 저는 대한항공에 합격을 했는데 대한항공은 30만 원 준대요. 그냥 차비만. 실습생이니까. 근데 대우전자라는 데가 또 그때 당시에 들어왔는데 거기는 초봉이 120이고요. 보너스가 800%래요. 근데 솔직히 해서 내 미래를 위해서는 대한항공을 가는 게 난데 저는 돈이 급하니까 글로 간 거예요. 두 번째 붙은 대로 갔어요. 거기서 1년 동안 열심히 일을 했는데요. 제 성격과 너무 안 맞는 거예요. 안 맞아도. 그러니까 뭐 괜히 태클 걸고 막 형들이 막 괜히 때리고 막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안 되겠다 싶어서 그때 제 성격이 얼마나 더러웠냐면 안 되겠다 싶어가지고 저를 굉장히 괴롭히던 팀장님이 한 분 있었어요. 지금 보실 수도 있는데 당당하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창피하실 거예요. 제가 도저히 안 되겠다. 얘는 본때를 보여줘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했어요. 팀장님이 그 등치가 좀 컸어요. 그리고 그 레슬링 하는 사람이에요. 운동으로, 취미로. 그래서 안 되겠다. 소각장으로 불렀어요. 소각장으로. 그리고 얘를 오늘 여기서 때려 눕히고 그만둬야 되겠다. 근데 그만둘 때 그만두더라도 나 속 시원하게 그만둬야 될 거 아니에요. 왜냐면 저 뺨을 맨날 때리는 거예요. 괜히 쓸데없이. 그러니까 내가 일을 하고 있는데 옆에 가서 뒤통수 때리고. 너무 승질이 나서 소각장으로 불렀어요. 제가 유치짬뽕, 고3이니까 유치짬뽕 합니다. 유치짬뽕 한 얘기를 합니다. 맞짱 한번 뜹시다. 그랬더니 덤벼 이러더라고요. 그 형이 28이었어요. 그때 당시 팀장님이 28. 덤벼 이러더라고요. 소각장에 묻어놓고 왔어요. 소각장에 묻어놓고 왔어요. 그리고 그만뒀어요. 사표 쓰고 딱 그만뒀어요. 그 다음부터 회사를 못 다니겠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부터 영업이란 영업은 다 해본 것 같고요. 조금만 돈 많이 준다 그러면 무조건 옮겼어요. 무조건. 근데 제 삶은 그렇게 열심히 살았는데
단 한 번도 나아지질 않더라고요. 단 한 번도. 근데 이 엔젝타를 들어와서 조금씩 나아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얼마나 희망이 보이겠습니까? 아무것도 안 해본 사람은 이 엔젝타가 보석인지 모를 거예요. 근데 이것저것 다 해본 사람은요, 이거밖에 없다는 걸 뼈저리게 느끼실 거예요. 보시면 이게 제 차예요. 옛날 차. 여기 앞에 금 간 거예요. 이거 사진 잘못 찍은 게 아니라 앞유리가 이렇게 금 간 거예요. 금 간 거고 키로수를 자세히 보시면 35만이 넘어갔어요. 그리고 제가 41만까지 타고 폐차했는데 제 이유진 사장님이 저한테 그랬어요. 스폰서님 너무 무서워요. 차가 터질 것 같아요. 이랬어요. 왜냐면 너무 달달달달 됐거든요, 얘가. 그리고 80km가 넘어가면 얘가 달리는 건지 아니면 포기하는 건지 모르겠더라고요, 차가. 약간 그래요. 그런 차를 끌고 다녔어요. 근데 지금 현재는 발만 올려놔도 한 150은 넘게 나가더라고요. 그래서 확실히 좋은 차를 타는 이유가 있구나. 그리고 내가 안정감을 굉장히 찾아요. 소리가 안 나요, 별로. 그래서 좋긴 좋구나. 이 차를 끌고 다녔고요. 솔직히 제가 엔젝타하고 제가 10월 달에 이사 갔으니까 거의 2년 가까이는 이 집에 살았었어요. 이게 화장실이 없어서 얘 이제 여기서 씻는 거예요. 그러니까 얘가 그리고 여기 보세요, 머리. 제가 잘라준 거거든요. 돈이 없으니까 집에서 이렇게 잘라요. 그 자세히 보시면은 여기는 잘 잘랐는데 여기 새 털이 이렇게 튀어나왔어요. 그죠? 집에서 맨날 얘랑 나랑 잘라요. 근데 저는 그때마다 우울해하지 않았습니다. 어떻게 했는지 아세요? 화장실에서 저는 자르거든요. 빨개 벗고. 왜냐면 이게 처리할 수가 없잖아. 밑에 그 뭐죠? 화수구에 비닐 막아놓고 잘라요. 내가 혼자 자르면서 이런 생각을 했어요. 난 원빈이야. 그래서 잘랐어요. 원빈도 집에서 혼자 자르더라고. 보니까 그 영화 보니까 아저씨에서 보셨죠? 이거 하는 거. 머리 자르면서 혼자 막 원빈이야 이러고 잘랐어요. 즐겁게 살았어요. 솔직히 저 집에 살았어도. 근데 이 아이가 이제 미용실도 다니고 그러면서 좀 이게 멋있어졌죠. 이게 펌도 하고 막 영양제도 맞고 그러더라고요. 그러면서 이제 저희 집이에요. 근데 이 아이도 그렇고 저도 그렇고 아직까지도요. 되게 신기하게 현관문을 열고 들어갈 때마다 이거 꿈 아니지 이런 생각해요. 왜냐면 여태까지 부자로 아파트에 한 번도 살아본 적이 없거든요. 여태까지. 그러니까 저는 약간 꿈 같은 거예요. 이런 느낌이 아직도 그래요. 그리고 금요일마다 수당 들어오면 그래요. 요즘에 확실히 사람이 진짜 간사합니다. 정말 간사해요. 3만 원짜리 구두도 못 샀던 제가 100만 원짜리 구두를 신으니까 50만 원짜리 구두를 못 신겠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 정말 간사해요. 39,900원에 정장 2벌이 나오던 홈쇼핑 걸 샀다가 요즘에는 300만 원대를 입으니까 100만 원대의 정장을 싸구려 티 나서 못 입겠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이 참 간사해요. 그래서 어떤 생각이 들면 2천만 원, 3천만 원 벌면 여유롭겠지? 아니요. 씀씀이가 올라가다 보니까 그렇게 여유롭진 않아요. 그냥 먹고 살만해. 입에 풀칠 정도 해요. 제 친구가 그러더라고요. 야, 다단계하면 입에 풀칠이나 하냐? 그래서 제가 얘기했어요. 입에 풀칠밖에 못해. 3천밖에 못 벌어. 이랬어요. 입에 풀칠 하는 거죠. 제가 지금부터 어떻게 성공했는지를 말씀드리는데 이게 보세요. 이유진 사장님이에요. 이때가 날짜를 확인해 보니까 5월 말일쯤 되더라고요. 보니까. 근데 보세요. 이뻐진 거예요. 우리 거 먹고 좀 이뻐졌을 때예요. 이렇게 떡대도 크고 그렇죠. 근데 자세히 생각해 보면요. 이때 시니어 디렉터 브론즈 이럴 때거든요. 이때부터 홈미팅을 뭐 했어요? 뭐 했어요? 3Y 했어요. 저는 지금도 3Y 합니다. 지금도. 저는요. 생각을 곰곰이 해보니까 이때부터 지금까지 그냥 똑같은 걸 반복했어요. 그냥 똑같은 걸 반복했어요. 한 명 모이는데 개인 미팅, 2명 모이는데 세미나. 이걸 그냥 반복했다니까요. 누가 시켜서 한 게 아니고요. 내 사람이 몇 명 모였네? 누가 신규가 있네? 그럼 야 오늘 이날 세미나 잡자. 그때는 그랬어요. 스케줄이 없으니까. 근데 지금은 한 달 스케줄이 4월 1일 날 나오죠. 열심히 하다 보니까 내 의지와 상관없이 저절로 일이 생기더라고요. 이때 이게 자세히 보시면 우리 스폰서님 보이시나요? 여기 한쪽 눈만? 왜 한쪽 눈만 찍었냐면 이때 눈썹이 없었어요.
지금 저거 문신이고요. 여기 이게 문신이거든요. 저도 했어요, 같이. 저도 문신했고요. 그리고 이게 이쁘게 남았지만 이때 좀 덩치가 컸다. 어쨌든 이때부터 계속 그냥 똑같은 걸 반복했을 뿐입니다. 그냥 계속 반복했어요. 반복하다 보니까 좋은 일이 생기더라고요. 반복하다 보니까. 그래서 나는 왜 일이 안 되지? 제가 아까 파트너분한테도 얘기를 드렸는데 이런 게 있어요. 어떤 게 있냐면 내가 할당량이라고 생각하고 숙제라고 생각하고 모든 일을 진행하면 얼마나 우울하냐. 얼마나 우울해요. 저는 매일 아침에 오늘도 기인을 만날 거야. 오늘 어디서 만날까? 누가 들어올까? 그리고 제 입으로 제가 원하는 파트너를 말하고 다녔어요. 여러분들 그거 하셔야 됩니다. 제가 뭐라 그랬냐면요. 이수진 스포너님한테 저도 시니어를 가고 나서 만난 거니까 가고 나서 뭐라고 얘기했냐면 그냥 욕심 안 부리고 나처럼 멍청해도 되니까 좀 나 같은 파트너 나왔으면 좋겠다. 대신 여자로. 남자 대 남자면 좀 성격이 오히려 안 맞을 수도 있으니 여자 파트너인데 조금 이렇게 등치도 크고 진짜 그랬어요. 진짜로. 좀 이렇게 난데 여자인 사람 없나? 이런 사람 들어왔으면 좋겠다. 이유진 사장님이 하늘에서 떨어지더라고요. 그렇지 않나요? 그리고 나서 뭐라 그랬냐면요. 이유진 사장님하고 저하고 맨날 했던 소리. 야, 우리는 해부러 아줌마 안 들어오냐? 야, 우리는 왜 해부러 아줌마가 안 들어오냐? 그냥 막 가서 막 사인 받는 아줌마들 그냥 매출 막 띄우는 아줌마들 안 들어오냐? 들어오더라고요. 왕정희 사장님 그때 당시. 정말이에요 이게. 정말로. 내가 말하면서 신나지 않나요? 이유진 사장님 오늘 해보라 아줌마 안 들어올까요? 오늘 들어올 거야. 내가 맨날 그러고 다녔어요. 오늘 들어올 거야. 또 한편으로 제가 이런 애들. 제 소실적이 자꾸 들어왔다 무너지고 미팅도 안 나오고 자꾸 무너지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뭐라 그랬냐면 말 잘해야 돼요 여러분들. 말을 잘하십시오. 근데 안 믿은 상태에서 말하면 안 돼요. 그 일은 절대 일어날 수 없어요. 믿고 말하세요. 제가 뭐라 그랬냐면 제가 이랬어요. 다 필요 없으니까 미팅만 꾸준히 나온 사람 나왔으면 좋겠다. 다 필요 없으니까 미팅만 좀 꾸준하게 나온 사람 나왔으면 좋겠다. 장윤서 사장님 딱 나오더라고요. 2달 동안 미팅만 다니더라고요. 그러니까 말을 잘하셔야 돼요. 여러분들 말을 잘하셔야 됩니다. 진짜예요. 여러분들 말을 잘하셔야 돼요. 그래서 내가 말한 대로 돼요. 이거 신념, 내가 말한 대로 된다는 걸 100% 내가 신임을 하잖아요. 내가 나 자신을. 그러면 그게 이루어져요. 대신에 말 잘하셔야 됩니다. 말 잘하셔야 돼요. 제가 그때 그럴 걸. 미팅도 잘하면서 쫙쫙 매출도 잘하는 사람 들어왔으면 좋겠다. 이랬어야 되는데 미팅만 꾸준히 나오는 파트너 한 명만 소실적이 생겼으면 좋겠다. 이랬더니 2달 동안 미팅만 다니시. 근데 지금 너무 잘하시고 워낙 이 스피치가 잘 되셔요. 파트너들한테 세세한 부분부터 지금 솔직히 해서 웬만한 전산부터 다 할 줄 아는 사람은요 드물어요. 그런 사람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얘기합니다. 미팅이 중요하다. 미팅에 거의 한 번도 안 빠지고 다 나오시다 보니까 웬만한 전문가보다 훨씬 더 뛰어난 사람이 되더라고요. 뛰어난 사람이.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그거를 외치고 다니셔야 돼요. 누구 같은 사람 들어왔으면 좋겠어요? 확실해요? 나 같은 사람? 확실합니까? 나 같은 사람 들어왔으면 좋겠어요? 확실해요? 확실해요? 제가 봤을 때 몇 명 아닌데? 사장님 같은 분 들어오면 큰일 나는데 몇몇 분은 안 될 것 같은데 그래도 얘기하고 다니세요. 근데 그거를 섬세하게 얘기해 보세요. 섬세하게. 나는 이런 파트너가 들어왔으면 좋겠다. 오늘 만날 거야. 나는 이런 파트너 오늘 만날 거야. 해보세요. 정말 들어옵니다. 그렇게 반복하다 보면 세상에 1년 만에 쇼분하는 일 있나요? 제가 보니까요. 2년 안에 쇼분하는 일은 있더라고요. 엔젝타요. 제가 2년 만에 인생이 바뀌었잖아요. 100에 15만 원에 애기나 저나 집에서 잘랐던 제가 요즘에도 미용실 다 잘 이용하고요. 좋은 차 끌고 다니고요. 그 다음에 카드값 빚 때문에 쪼들리지 않고요. 모든 빚이 제로예요. 저는. 모든 빚이 없어요. 1원도 빚이 없습니다. 1원도. 이런 삶이 되더라고요. 20년 걸렸다고요? 2년 만에 되더라고요. 그리고 계속 반복하다 보면 여러분들도 반복한 거죠. 이게 카카오 스토리예요, 제. 특출나게 한 거 같은 게 보이나요? 매일 지 혼자 사진 찍죠, 보면.
보면 그죠? 거의 다 똑같은 자세 아니에요 이거 보면? 이때 보세요. 잘 보세요. 정장을 잘 보세요. 거의 한 벌입니다. 잘 보세요. 잘 보세요. 이거는 제 파트너가 준 거예요. 그래서 남색 아니면 회색, 남색 아니면 잘 보세요. 이거 그 홈쇼핑에서 19,900원 주고 산 마이예요. 아직도 기억나죠? 자 보세요. 다 똑같은 옷 입고 있잖아요. 남색 아니면 회색, 남색 아니면 회색이에요. 이거 그냥 반복한 거예요. 그리고 저 뭐 했는지 아세요? 간절하니까 고스톱 치는 데 가서 사인 받았어요. 고스톱 치는 데 가서 사인 나오기 쉽습니다. 돈 1,000장 다 깔아놓고 치니까. 그 옆에서 받으면 돼요 그냥. 그리고 땄을 때 얘기해야 돼. 제발 사람들 고스톱 치는 데 갔어. 잃은 사람한테 가서 198 하세요. 이게 돼요? 이분이 따고 있었어. 그래 옆에 앉은 거야. 그래서 몇 번 연속으로 따더라고. 사장님 이참에 살도 한번 뺍시다. 알겠어 하고 돈 주더라고요. 이분이 나중에 땄어. 이분한테 이제 떨어져야 될 거 아니야. 왜? 잃고 있으니까. 딴 사람한테 가서. 그러니까 센스가 좀 있어야 돼요 여러분들. 일을 열심히 한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저처럼 센스가 있어야 돼요. 고스톱을 칠 땐 누구 옆에 붙어라? 그렇죠. 그렇죠. 이런 일을 반복한 거예요. 그러다 보면 여러분들도 이런 날이 오더라고요. 이런 날이 옵니다. 여러분들도. 그냥 와요. 나는 나 이런 미팅까지 해야 돼. 내가 시장에서 쪼그려 앉아서 미팅해야 돼. 오은정 사장님. 그런 생각 가질 거예요. 내가 새벽 4시에 그런 미팅을 해야 돼. 초반에 그런 생각 가져요. 근데 나중에 되면요. 정말로 멋진 곳에서 강의 몇 번 하고 여러 군데 돌아다니면서 맛집 가서 밥 먹고 그러니까 일을 좀 즐기세요. 내가 제주도 왜 가야 돼요? 나 너무 힘들어요가 아니라 제주도 가서 오랜만에 해물뚝배기 한 잔 먹어야 되겠다. 맛집 맛있는 거 먹고 미팅하고 와야 되겠다. 춘천 갔어요. 닭갈비 좀 먹고 와야 되겠다. 저는 그런 생각해요. 원주 갔어. 그럼 삼계탕 좀 먹고 와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즐기면서 하면요. 이길 사람이 없습니다. 이길 사람이 없어요. 그냥 저처럼 인맥도 돈도 얼굴도 안 되는 제가 성공했잖아요. 그러면 그 누구도 가능하다고 생각해요. 의지만 있다면. 저처럼 못난이도 하는데 왜 못합니까? 학벌도 안 되고 돈도 안 되고 인맥도 없는 저도 했습니다. 저보다 제가 봤을 땐 한 분 한 분이 다 잘났어요. 저보다. 저는요 그냥 악바리만 있었어요. 없다 보니까. 여러분들도 충분히 저 이상으로 더 잘 될 걸 저는 확신합니다. 자기 자신이 꼭 될 거라는 박수 한번 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